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의 제목 정도는 기억하지만 솔채 작가님처럼 취향을 뛰어넘는 필력을 보유해 작가의 필명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은 많지 않은데요. 우러봐 비로도 좋고와 문제적 왕자님을 쓴 솔채 작가님의 신작 바스티안이 소설과 웹툰으로 동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갓솔채 작가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 채 지독히도 잔인하고 찬란한 첫사랑을 앓는 남주가 결국 여주에게 굴복하는 작품 4개를 소개하려고 해요. 남주가 너무 나쁜데 여주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결국은 작가님의 필력에 휘말려서 남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솔채 작가님의 작품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솔채 작가님의 최신작 바스티안입니다. 혈통뿐인 여주와 혈통만 없는 남주의 성교로운 후 사랑을 다룬 바스티안은 웹툰과 소설이 동시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왜 소설 제목을 남주의 이름 바스티안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스티안은 나쁜데 매력적인 남주 캐릭터의 최상위 레벨이더라고요. 전작의 남주들은 신분이 높으니까 오만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바스티안은 거의 돈 많은 평민급인데 오만하고 싸가지 없고 주둥이로 엎어쌌는 게 울빌의 마티오스급 이상이에요. 바스티안의 여주 오데트 폰 디센, 황녀의 딸이자 현 황제의 조카로 혈통은 좋지만 어머니인 헬레나 황녀가 사망한 후 아버지 디센 공작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평민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데트의 어머니는 황녀였으나 약혼자를 두고 디센 공작과 야반도주를 하였기에 황가에서도 오데트를 환영해주지 않았죠. 오데트는 거지 공작의 딸이지만 기품만은 누구보다 고고하고 우아한 기존세 캐릭터예요. 남주 바스티안 클라우비츠, 총망받는 해군 장교로 제국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쟁 영웅입니다. 하지만 고물상의 외손주라는 비천한 혈통 탓에 멸시받고 있죠. 바스티안의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을 높여줄 여자와 재혼 후 전처의 자식인 바스티안을 학대하고 가문에서 배척했습니다. 바스티안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어릴 적 자신을 학대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준비 중인 라비에르가의 상드린과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대가와 이득을 철저히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첫째 딸인 이사벨 황녀가 바스티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타국의 왕자와 혼담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에서 나와 바스티안을 찾아갑니다. 황제는 황녀를 무사히 결혼시키기 위해 바스티안에게 자신의 조카인 오데트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명령하죠. 오데트와 바스티안 모두 처음에는 이 결혼을 거부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년간의 계약 결혼을 체결합니다. 혈통은 좋지만 돈이 없는 오데트와 돈은 많지만 혈통이 좋지 않은 바스티안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확실했어요. 여주의 쓸모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던 바스티안은 솔채 작가님의 남주답게 점차 오데트에게 빠져드는데요. 바스티안과 오데트는 선결혼 후 혐오 과정을 겪고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또한 바스티안의 복수는 이루어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우러봐 비로도 좋고는 20세기 배경의 고전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섬세한 배경 묘사와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남주와 여주의 팽팽한 긴장감이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고아인 레일라 르엘리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헤라르트 공작가의 정원사 빌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새를 사랑하는 레일라는 공작저의 주인인 마티어스 폰 헤라르트가 새 사냥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경계하죠. 시간이 흐르고 군에서 제대하여 공작저로 돌아온 마티어스는 훌쩍 자란 레일라와 마주칩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새들의 학살자 마티어스의 눈은 그의 숲에서 자란 아름다운 새 레일라를 쫓기 시작하죠. 마티어스는 레일라를 향한 집착과 소유욕, 충족되지 않는 진득한 갈망, 이 모든 감정을 불편해하며 그녀의 날개를 잘라 길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라는 날개깃이 잘린다고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티어스의 곁을 떠나 멀리 날아가 버리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단순한 흥미이고 욕망이라고 치부했던 감정이 질식되어가는 귀족남주 마티어스 폰 헤라르트와 마티어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여주 레일라 르웰린. 마티어스가 집착과 갈망의 끝에서 깨달은 사랑은 어떤 모양이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포기하기 위해서 마티어스가 내린 선택은 무엇일까요?
울어봐 빌어도 좋고는 상징과 비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라 꼭 2번 이상 읽어봐야 하는 작품인데요. 다시 읽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 안 보이던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보이는 마법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땐 마티어스에 대한 레일라의 감정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2번 이상 읽다 보니 레일라도 마티어스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구나. 글을 보며 느꼈던 공포는 심장의 두근거림이었구나.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과 약혼녀의 존재 때문에 마음을 부정했던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의 날개를 잘라 가두려 했던 남자를 증오하면서도 사랑하는 레일라의 심리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마티어스의 감정 변화가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이라 피폐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읽어보셔야 하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또한 솔체 작가님의 신작 바스티안이 울어봐 빌어도 좋고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스티안 안에서 마티어스와 레일라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빌과 바스티안은 세트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문제적 왕자님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왕자님 비에른과 몰락한 귀족과의 사랑스러운 소녀 에르나의 성결혼 후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레첸 왕국의 왕세자였던 비에르는 희대의 스캔들로 이혼을 하고 왕세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라는 별명을 지닌 돌싱 왕자님 비에른. 반면 한적한 시골 영지에서 살던 에르나는 외조모와 함께 사는 저택의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친 하르디 자작을 찾아 수도로 떠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 파산 직전인 하르디 가문은 굴러들어온 에르나를 결혼시장 매물로 내놓고 비싸게 팔아 빚을 해결해줄 얼간이를 찾습니다. 한편 비에르는 사교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에르나를 두고 내기를 하는데요. 늙은 귀족의 재치자리로 들어갈 위기에 놓여있던 에르나는 비에른과의 스캔들에 휘말리며 평판이 떨어지고, 그런 에르나에게 비에르는 청혼을 하게 되며 신혼생활을 시작하죠. 조용히 아름답고 무해하게. 비에른이 에르나에게 원한 건 딱 이거였어요. 비에른은 재결합을 원하는 전처 글래디스 공주를 피해 전략적으로 에르나와의 결혼을 이용한 거였죠. 에르나도 비에른이 자신을 사랑해서 청혼을 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마다 그녀를 구해준 비에른을 사랑하게 돼버린 에르나는 비에른의 사랑이 담기지 않은 다정함의 상처를 받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비에른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비에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선택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고하고 오만한 왕자님이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굽히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인정하고 에르나에게 휘말리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요. 만약 비에른이 캐릭터 붕괴돼서 전에 없던 다정남이 되었다면 별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라 더 재수없는 남주에게 여주처럼 휘둘리고 싶다면 문제적 왕자님 바로 시작하세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이 페어 메이드입니다. 울빌과 문왕을 통해 솔체 작가님이 묵직하고 서정적인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했다면, 마이 페어 메이드는 솔체 작가님이 로코도 기깔나게 쓰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작품이에요. 깨알 같은 개그 포인트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솔체 작가님 작품 중 가장 많이 웃으면서 본 작품입니다. 울빌 볼 때는 온몸의 수분을 짝짝 빼면서 봤는데 말이죠. 마이 페어 메이드는 솔체 작가님 작품 중 유일하게 빙의물인데요. 남주 킬리언의 가문에서 메이드로 일하던 샌디가 불의의 사고로 절벽 아래에 떨어져 킬리언의 약혼자인 알렉산드라에게 빙의됩니다. 평민이고 메이드였던 샌디는 상류사의 예법과 지식을 전혀 모르니 기억상실 핑계를 대고 약혼자인 킬리언에게 비밀 수업을 받게 되죠. 성실한 샌디가 집요하고 완벽한 킬리언에 의해 완벽한 상류층의 귀족영예로 거듭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싹 트는 내용이에요. 킬리언은 약혼녀인 알렉산드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제멋대로인 알렉산드라를 보며 망명을 가고 싶게 하는 여자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샌디가 알렉산드라에게 빙의된 이후 킬리언은 성실하고 마음도 예쁜 자신의 약혼녀를 보며 좀 귀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귀여우면 끝인 거 아시죠? 그 후 입덕 부정기를 조금 겪고 질투도 하고 여주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솔체 작가님의 작품 남주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이라 가볍고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거기다가 감동 한 스푼은 덤이고요. 지금까지 믿고 보는 솔체 작가님의 작품 4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널 가질 수 없다면 죽여버리겠다는 잔혹하고 우아한 쓰레기 마티어스, 내가 널 갖지 못할 리가 없다는 오만하고 능글맞은 쓰레기 비에른, 완벽한 내가 아주 조금 귀여운 너랑 결혼해줄 테니 넌 넙죽 받기만 하라는 요사스럽고 귀여운 쓰레기 킬리언,
사용인이면 사용인답게 굴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불주둥이 바스티안.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솔채 작가님의 남주들은 모두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